자, 반갑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자, 2학기, 자,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어제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을 살펴봤고, 자, 아무래도 3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위한 바로 전 학기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 역시도 고등학교 다루는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공부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단원은 3단원밖에 없어요. 1단원 삼각비, 2단원 원의 성질, 3단원 통계. 자, 그래서 단원수는 1학기에 비해서 단원수는 줄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내용들이 절대 만만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학년들은 올해 일정표를 보니까 9월 말 정도에 중간고사를 치고 한 달 뒤에, 그러니까 11월 초쯤에 기말을 바로 치죠. 그러니까 2학년 학생들하고는 시험 일정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꼼꼼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단원의 삼각비부터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비를 보면 요 지금 단원들이 전부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는 단원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그래서 삼각비는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가면 수원을 공부하게 되는데 수원에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삼각함수라는 단원. 요 단원을 공부하는데 물론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좀 더 어려운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인 거, 삼각비에 대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값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지 요 내용을 무난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단원에 있는 원의 성질은 자, 우리가 이제 1학년 올라가면 자, 1학기 때 배우게 될 텐데 자, 1학기 때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공부하게 돼요. 원의 방정식. 자, 아마 요번에 시험을 봤겠죠. 그죠? 1학년 학생들, 고1 학생들은 이번 기말고사 때 원의 방정식 문제를 시험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자, 원의 방정식에, 자, 이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부분 도형에 관련된 문제 한 70%가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은 통계. 통계는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확통이라고 하는데, 요 단원과 요 단원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1단원 수원, 2단원은 이 수상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3단원 통계는 요 확통 관련된 내용. 그래서 어느 한 단원도, 그죠?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겠죠. 그럼 1학기 때 우리 배웠던 것도 마찬가지지. 1학기 때 뭐 배웠지, 우리가? 제곱근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또 뭐 있었죠?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뭐였지? 2차 함수. 자, 2차 함수. 이제 전부. 이 내용 전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3학년 때 배우는 1학기 때 배우는 내용, 그 다음에 2학기 때 배우는 내용 전부 다가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정말 관련이 많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부를 꼼꼼하게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단원 한 단원 한번 살펴봅시다.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1단원. 자, 1단원에 보면 자, 소단원이 삼각비, 그 다음에 2단원은 삼각비의 활용인데, 자, 이 삼각비 단원에서는 자, 어떤 걸 공부하게 되냐면 요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했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이제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치? 세 변의 길. 자, 요게 B야, B. 삼각비니까 자, 이게 각비가 90도고 요 각을 우리가 기준각이라고 했을 때 자, 뭘 공부하게 되냐면 자, 사인 A, 그 다음에 코사인 A, 그 다음에 탄젠트 A. 자, 한 번씩 들어본 적은 있죠.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지? 그러면 사인 A라고 하는 것은 자, 삼각형 세 변의 어떤 길이들의 비가 되냐? 자,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지? 그래서 빗변이라 그러지. 빗변분의 높이. 이게 사인 A.
코사인 A는 B변분의 밑변,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자 밑변분의 높이, 요렇게. 그지? 만약에 자 요각에 대해서 나는 C에 대해서 사인 C를 알고 싶고 코사인 C를 알고 싶고 탄젠트 C를 알고 싶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각이 기준각으로 바뀌었으니까 요 각에 대한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 요렇게. 자, 뭔지 모르겠죠? 이제 쌤하고 이제 수업을 직접 하다 보면 요게 이제 되게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죠? 요게 삼각비야.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게 이제 몇 대 몇 혹은 몇 분의 몇 이렇게 나타내는 걸 비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삼각비라고 하는 거는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을 가지고 나타내는 비를 삼각비라 그래. 그래서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를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응? 이게 삼각비야. 그러면 삼각비의 활용. 삼각비의 활용은 자, 뭐 다양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일단은 기출 문제를 하나 봅시다. 자, 부산 진여중. 자, 진여중 1번 문제였네, 그지? 1번 문제. 자, 삼각형 ABC에서 자, 어떤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네. 직각 삼각형 ABC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해달라라는 내용이죠. 그지? 자, 그러면 자, 길이가 안 보이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뭘로 나와 있는 겁니까? 얘가 5로 나와 있는 거예요. 5로 나와 있고 자, 얘가 6으로 나와 있네.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옳은 걸 찾으래. 보기를 보니까 뭐 돼 있습니까?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 sin B, 코사인 B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줄 때 이렇게 두 변밖에 안 줬다. 그럼 이 한 변을 몰라. 그러면 영원히 모르는 거 아니죠.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36에다가 얼마를 25를 뺀 다음에 뭘 씌우면 돼? 루트를 씌우면 되겠네. 그럼 얘가 얼마가 됩니까? 루트 얼마? 루트 11이겠네. 11. 루트 11.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 놓고 뭐? 자,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읽어달라. 아, 그러면 기준각이 어디야? 여기가 기준각이네. 요 기준각에 대한 sin A는 6분의 5, 코사인 A는 6분의 루트 11,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루트 11분의 5. 자, 탄젠트 A가 루트 11분의 5예요. 됩니까?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뭐 하나고 배워? 유리화를 하겠지. 루트 11로 이렇게. 그러면 탄젠트 A는 11분의 얼마? 5루트 11. 틀렸네. 뭐 요런 내용이겠지. 그럼 이번에는 뭐 sin B, 코사인 B. 이번에는 요 각에 대해서 사인을 구해달라. 아, 6분의 루트 11. 6분의 루트 11. 그 답 있네.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6분의 5. 자, 6분의 5가 아니네. 그죠? 뭐 요렇게. 아무래도 이제 1번 문제다 보니까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요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일까?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삼각비의 활용. 자, 활용 봅시다. 활용. 자, 삼각형 ABC에서, 자, AB가 9라고 되어 있죠. AB가 9. 자, AB가, 요 길이가 9. 그 다음에 BC가, 여기가 10. 이고, 자,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줬다. 넓이를 얼마로 줬다? 27이라고 줬다. 이 말이야. 이때 뭘 구하래? 탄젠트 B. 자, 아까 전에 탄젠트 기억나죠? 탄젠트 B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지,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또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하잖아. 자, 그럼 내가 밑변을 자 10으로 봤다는 거야. 밑변을 10. 나 밑변 10 봤어. 그러면 자 뭐 높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이 삼각형에서 얘를 밑변으로 봤으면 높이는 어떻게 돼? 요 A점에서 요렇게 수선을 내리겠지. 요게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그럼 이 높이를 우리가 편의상 스몰 h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이야. 뭐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요 각을 기준각으로 보고 자, 사인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인.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럼 사인 B는 자, 사인
B라고 하는 녀석은 몇 분의 몇? 9분의 H. 9분의 H. 그럼 양변에 9를 곱해버리면 H는, 즉 이 삼각형의 높이는 9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9 곱하기 사인 B. 그럼 요 자리에 뭐 들어가면 돼? 9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요게 들어가겠죠. 그럼 그게 얼마였다는 거야? 얼마? 27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요 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인 B를 구할 수 있겠네? 계산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자, 계산을. 자, 그러면 1은 2, 5, 10에 5, 9 얼마? 45. 그러면 45 곱하기 사인 B는 자, 얼마? 27, 27 이렇게. 자, 그럼 양변을 45로 나누면 되겠죠? 양변을 45로. 야, 45로 나눠보자. 45로 나누면 자, 사인 B는 얼마가 돼? 9, 3, 27, 9, 5, 45, 5분의 3이네. 우와, 5분의 3이네. 5분의 3. 사인 B는 5분의 3. 선생님, 사인 B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탄젠트 B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그래. 사인 B가 5분의 3이야? 그러면, 자, 직각을 그렸어. 얘가 직각이고,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인 B 값이 얼마라고? 5분의 3이래. 사인 B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얘가 5분의 얼마야? 3이지. 됐지?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피타고라스 알죠? 3, 4, 5. 자, 얘가 4일 거 아니야, 4.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탄젠트 B 구하라고 했다며. 그럼 탄젠트 그때 얘를 기준값으로 잡고 탄젠트 B는 이거분의 이거네. 몇 분의 몇? 4분의 3. 정답은 뭐 1번.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뭐 하는 거야. 삼각비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식을 잠깐 지워볼게. 요 식을 잠깐 지우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잖아. 그럼 내가 써놓은 식이 있었지. 자, 얘가 2분의 1이었고, 자, 다시 쓸게. 2분의 1이었고, 얘는 10. 요 길이가 10이었지? 자, 10 곱하기 9. 얘가 9였지? 9.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사인 B. 사인 B는 요 끼임각에 대한 삼각비 값으로 사인 B를 가져온 거지. 그럼 이게 하나의 공식이 돼버린 거죠. 두 변의 길이와 끼임각을 알면, 다시 두 변의 길이와 끼임각을 알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2분의 1의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임각.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이 공식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요게 나온 이유가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이게 높이를 말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뭐 요런 내용입니다. 그지? 자, 뭐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단원. 자, 2단원. 자, 이 단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단원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원의 성질. 자, 원의 성질. 자, 그래서 모의고사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의고사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도형 문제로 원이 있습니다. 자, 1단원이 원과 직선이고 2단원이 원주각이야. 그럼 원과 직선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렇게 원이 있잖아. 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원이 있으면 직선이 그거죠. 그러면 자, 일단은 원과 직선이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이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원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지. 안 만나. 한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그지?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선은 어느 선? 요 선이에요, 선.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선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를 접점, 예, 접하는 점이니까 접점. 그럼 요 선을 뭐라 부르겠어? 접선. 이렇게 접선. 그래서 우리가 원 문제를 풀 때 원이 주어지고 접선이 딱 주어지면 접점을 찾아 일단. 찾고 또 뭘 찾아?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해. 이렇게. 그럼 이게 이 원의 반지름이 셈이죠. 그러면 이 원의 접점을 지나는 이 원의 반지름과 접선이 이루는 이 각은 항상 몇 도? 90도.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줄까요? 안 주겠지. 이걸 줄까요? 안 주겠지. 자, 원 보이고 접선 딱 보여. 그러면 중심에서 수선 내려. 그지? 그럼 그 수선의 발이 접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반지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항상 몇 도? 90도. 이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원주각인데, 자, 이 용어가 낯설죠, 원주각. 각은 각인데, 어떤 각을 원주각이라고 할까? 자, 원을 또 그릴게, 원. 자, 원을 그렸어. 자, 원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을 O라고 합시다. 그럼 원 위에 두 점이 있다고 생각해. 원 위에 두 점.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 자, AO 연결, OA, OB 연결. 그럼 각이 하나 만들어지지. 요 각을 뭐라 부릅니까? 중심각. 그러니까 중심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중심각. 그 다음에 뭐, 요 도형은 부채꼴, 뭐, 요런 내용들은 중학교 때 이미 다 1, 2학년 때 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원 위에 또 다른 점을 하나 찍고 얘를 C라고 했다, C. 그러면 여기를 연결, AC 연결, BC를 연결. 그러면 또 각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한 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 얘를 원주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를 원주각. 됐지? 그러면 자, 중심각하고 원주각이 같이 세트로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 너 둘 사이에 관계가 중요한 거겠지, 관계. 야, 원주각이랑 중심각이 관계가 없으면 같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 따로따로 나왔겠죠. 그죠? 그럼 어떤 관계? 자, 쌤 봐. 자, CO를 연결. 이렇게 CO를 연결. 그러면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봅시다. 자, 이 각을 내가 편의상 A라고 하자. 그러면 이 각도 어떻게 돼? 이등변이잖아. 여기도 A가 되겠네. 그러면 요 각 보입니까? 요 각? 요 각 보여요? 자, 요 각은 삼각형 AOC에 대한 한 외곽. 그럼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이 각이 얼마가 돼? 이게 2A가 되겠지, 2A.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OBC에서 이 각을 우리가 B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것 역시도 이등변이니까 이 각도 뭐가 돼? B가 되겠네? 그러면 요 각. 자, 삼각형 OBC에 대한 한 외곽이니까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그러면 이 각이 얼마가 돼? 2B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게 2A, 요게 2B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이론분 내면 A 플러스 B. 자, 보입니까? 자, 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 이거. 그 다음에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A 플러스 B. 그럼 결국 어떤 관계? 아, A 플러스 B의 몇 배? 2배가 그 호에 대한 중심각. 거꾸로 얘기해보면 자, 너는 자, 너의 얼마? 반이네.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 요런 관계. 됐나요? 그죠? 자, 문제를 봅시다. 자, 이번에는 해운대로 갑니다. 해운대로. 자, 부산 시내를 다 돌아다니겠네. 자, 이번에는 해운대.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은 두 원이래. 자, 원이 조금 찌그러져 보이는데. 자, 원입니다, 원. 자,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대. 그치? 그래서 같은 중심을 쓰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동심원이라고 하는데 두 원에서 큰 원의 현 AB가 작은 원에 접한대. 자, 어디? 아, 요게 이 현 AB, 이게 이 큰 원에 대해서는 현이지만 작은 원에 대해서는 무슨 선이에요? 접선이죠. 응? 쌤이 접선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접점을 찾고 원의 중심을 찾아서 무조건 연결. 그러면 이 반지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몇 도? 90. 이건 무조건 기본입니다. 딱 보는 순간 탁!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작은 원의 반지름이 9래요. 아, 야가 9가. 그지? 그러면 야도 9겠네. 왜? 같은 반지름이잖아. 얘가 9면 얘도 9가 되겠지.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12. 여기가 12지. 아, 니가 12네. 그러면 자, 요렇게 그어버리면 이거 얼마? 12. 왜?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럼 또 뭐가 만들어졌어? 우와, 또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자, 빗변이랑 요 길이 아니까 요 길이는 피타 써가지고 구해낼 수 있겠죠. 자, 12의 제곱이 얼마야? 144지. 마이너스. 자, 9의 제곱은 81.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네. 이거 얼마일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니는 얼마니? 자, 63이네. 63. 루트 63. 그러면 이게 9, 7, 63이니까 얼마야? 3루트 7이겠네. 3루트 7.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아, 나는 3루트 7이야.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도 얼마겠습니까? 3루트 7이겠지 뭐. 그지? 그럼 곱하기 2 하면 되나? 곱하기 2. 그럼 정답은 얼마야? 6루트 7.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4번. 요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이 나와 있고 접선 나와 있으면 무조건 접점 찾고 원의 중심 끊고 직각. 됐지? 자, 그 다음 부산 진여중. 자, 원O에서 BD는 지름이래요. BD가 지름. 자, 어디 있습니까? 아, 야가 지름이야.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좀 전에 선생님이 그 하나를 얘기를 안 하고 갔네. 자, 다시.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자, 보자. 자, 여기가 A였고, 자, 얘가 B였네. 자, OA, OB, 이게 뭐가 있지? 중심각.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그었을 때, 자, 요걸 C라고 하면 이 각은 무슨 각? 원주각.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야, 네 반이 얘다. 얘의 2배가 얘다. 반반 관계였지, 그죠? 2배 관계. 자, 그러면, 자, 시험 문제는 이거야. 뭐냐면, 자, 이게 요렇게 왔어. 얘를 B라고 하자. B. 자, 요게 요렇게 온 거야. 이걸 A라고 해. 그지? 그럼 난 뭘 표현하고 싶은 어떤 거야? 요 A, B가 결국 뭡니까? 원의 중심을 지라니까 이게 지름이지. 그러면 자, 요 AC가 요래 그어지겠네. 그 다음 BC는 요래 그어지겠네. 요렇게. 됐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요 각이 이렇게 쭉 벌어져가지고 이 각이 된 거잖아. 그러면 결국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은 얼마? 180도죠. 이게 180도야. 평각. 그러면 결국 이 각은 이 중심각에 대한 원주각인 셈이니까 어떻게 돼? 얘는 몇 도겠어? 90이겠지. 왜? 180의 반은 90이잖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름이 나오고 각얘기가 나오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몇 도? 90도. 이것도 90도. 이것도 90도. 이것도 90도. 이것도 90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되나? 그럼 가자. 그러면 BD가 지름이잖아. 우와, 그럼 지름에 대한 원주각. 근데 어떻게 돼? 원주각을 표현하려니까 당연히 선을 하나 생략해놨겠지. 그냥 해놓으면 재미가 없잖아. 다 주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자, 뭐 하면 돼? 요 선 하나 껐어. 뿅 끄면 이 각이 몇 도야? 아, 얘가 직각이야. 아, 쟤가 직각이구나. 그 다음에 요 각이 현재 뭘로 나와 있어? 얘가 얼마 나와 있니? 얘가 26도. 아, 나 26도야. 근데 니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되죠? 그러면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하나 더 있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당연히 같겠죠. 왜? 여기서 나왔잖아. 응?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이 요렇게 있고, 자, 요 호가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이 각들은 다 뭐하단 얘기야? 다 같단 얘기죠. 그러니까 요 각이 몇 도? 26도란 얘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x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요 각이 x 아닙니까? 요 각이. 그러면 90도에서 뭐 하면 돼? 26도를 빼면 되겠죠. 너무 쉽잖아. 90도에서 얼마를 빼? 26도를 빼. 그럼 얼마야 얘가? 64도. 어?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그래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라는 거? 90도라는 거.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 자, 이제 마지막 단원, 3단원. 자, 통계. 그래서 이 3학년들은, 9월 말에 아마 2학기 중간고사를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11월 초에 아마 기말고사를 칠 겁니다. 2학년들보다는 한 달 빨리 기말을 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원서를 쓰고, 고등학교 이제 진학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할 텐데, 그러다 보니 이게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게 나가는 진도가 틀릴 거예요. 어떤 학교는 통계를 먼저 해치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삼각비, 원. 근데 원이 조금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삼각비, 원을 하고 나서 통계 부분이 시험에 들어가지 않거나 조금만 들어가는 경우. 학교마다 조금 달라서 얘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이게 범위 자체가 조금 유동성이 있다 보니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요건, 단원이 2개가 있네. 대표값과 산포도가 있죠. 그지? 그럼 대표값, 산포도.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을 뭘 대표값이라고 부르냐면, 대표값을
세 가지를 대표값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표값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떤 자료를 대표해주는 값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 치면 하는 거 있죠. 뭐 합니까? 내가 시험을 잘 쳤니, 안 쳤니? 평균 내고 있잖아, 평균. 그래서 이 평균이 가장 일반적인 대표값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쓰지는 않지만 두 번째가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최빈값. 자,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 대표값이라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평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각각의 또 특징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포도. 자, 삼포도. 요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확통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 그래서 삼포도에는 뭐가 있냐면 분산과 분산, 표준편차. 자, 말이 어렵죠. 용어 자체가 어렵지. 낯설어서. 그지? 그래서 이 분산과 표준편차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삼포도라 불러. 그러니까 요거는 요 단계만 일단 소개를 할게. 요 단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우리가 삼포도를 얘기하려면 일단 뭘 얘기해야 돼? 평균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배웠겠지. 평균이 구해지면 편차를 구할 수 있어. 편차. 그럼 편차는 뭐냐?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예를 들면 내 수학 성적, 내 점수를 별량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 거기서 우리 반 평균을 빼면 내 수학 점수에 대한 편차가 나오는 거야. 그치? 세 번째, 편차를 알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분산을 구할 수 있어. 분산. 그치? 자, 분산은 공식이 편차 구한 거 있죠? 여기서 구한 거.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을 뭐라 부른다? 분산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분산까지 구했지.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분산을 구했으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표준 편차.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야.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일련의 과정을 딱 밟아가지고 마지막에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뭘 물어보겠어? 어떤 자료에 대한 표준 편차를 물어보겠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얘가 바로 구해지는 게 아니잖아. 평균 알아야 되고, 평균을 이용해서 편차를 구해야 되고, 편차를 이용해서 분산을 구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 구한 분산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뭐가 구해진다? 표준 편차가 구해진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네 가지로 소개되어 있으니까 꽤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 자연스럽게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3단원 통계 같은 경우는 앞에 삼각비, 그 다음에 2단원 원, 여기서 너무 많이 시달리잖아. 여기는 쉬어가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어가는 코스. 대신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상관관계인데, 요거는 문제를 볼게요, 문제. 자,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대연으로 가면 대연. 자, 그래프는 어느 반 학생 15명의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가로축이 뭐야? 국어 점수가 나와 있고, 세로는 뭐가 나와 있니? 영어 점수가 나와 있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나타낸 산점도, 이런 표를 산점도라 그래. 점을 뽕뽕뽕 찍어놨잖아.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뭐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찍혀있는 이 점이 의미하는 게 이 15명에 대한 성적들을 조사를 해서 찍어 놓은 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점수에 해당하는 친구는 자, 국어 성적이 몇 점? 잘 안 보이네. 국어 성적이 75점.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은 몇 점? 85점인 학생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요 점수는 이거 안 되겠네. 그죠? 요 점수는 어떻게 돼? 국어 점수가 아주 낮네. 그죠? 25점? 얘는 어때? 35점. 영어 성적. 요렇게. 됐습니까? 그지? 그럼 이 점들이 찍혀있는 형태를 보세요. 요런 모양을 가지고 지금 적혀 있는 거지. 그래서 1번에서 뭘 물어봤냐면,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하시오. 그죠? 그러면 요런 식으로 찍혀졌단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국어 성적이 좋으면 대부분 영어 성적이 좋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양의 상관관계라. 양의 상관관계. 요래 부릅니다. 그럼 양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 음이 있겠지. 그럼 선생님, 음의 상관관계는 어떤 건가요? 점이 어떻게 찍히겠습니까? 점이 찍혀지는 모양이 이런 형태를 가지는 모양이 될 거라고. 되나? 그럼 어떤 얘기야?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뭐 해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거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산의 높이. 산의 높이. 얘를 우리가 만약에 산 높이라고 하면 산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뭐해지는 거야? 낮아지잖아. 산 올라가면 춥잖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요 산 높이와 그 기온이 결국 어떤 관계?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겠죠. 뭐 그런 내용인 거고. 자, 2번은 뭘 물어본 거야? 2번 볼까? 2번은 자, 영어 성적이 60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영어 성적이 60점 이상. 그럼 어딨니? 영어 성적 60점 이상. 요렇게. 그럼 요 위에 있는 애들이 영어 성적이 60점 이상인 학생들이겠죠? 인 중에서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 아, 얘들 중에 국어 성적은 70점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럼 어디야? 이상. 뭐, 요렇게네. 요 세 명이겠네. 요 세 명이 뭐야? 영어는 60점 이상이면서 국어는 70점 이상인 학생. 그 학생이 전체의 몇 퍼? 그럼 전체 몇 퍼는 전체 학생 수가 15명이고 그 중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은 1, 2, 3명. 거기 곱하기 뭐 하면 돼? 퍼센트니까 100 하면 정답이 나와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런 용어들이 어려운 거지, 힘든 거지, 용어가 정확하게 뭔지만 알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쉬어가는 단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앞 단원에 비해서 쉽다는 거지. 그죠? 아예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총평을 해보면, 자, 1학기 과정에 비해서 단원 수는 적지만 만만치 않은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응? 삼각, 비, 원, 절대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 고등학교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단원이 많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기본 개념을 놓치지 말고 다양한 문제에 접근해 보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뭐 1, 2학년도 중요하지만 3학년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 학년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야지. 그러니까 중3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1의 성적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학년 전체 과정은 고1 성적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탄탄하게 다져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아무쪼록 이 방학이 이제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이번 방학이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는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채우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 자, 우리 민호 수학에서는 방학 특강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죠? 꼭 학원에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수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